시작해보는 걸로 합시다. 자, 181번부터 볼게요. 자, 181번에 A라는 1,1이랑 자, B라는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C라는 점 3,5를 지나는 자, 원의 둘레를 구하라. 자, 원의 방정식은 지나는 점 3개가 있으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쵸? 자, 그럼 그림부터 그려보면 A라는 점이 대략적으로 어쨌든 여기 1,1에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1에 있는 상태 그리고 C라는 점이 3,5에 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상태가 되면서 자 이렇게 세 점을 연결하는 도형이 당연히 몇각형이 될 거고 삼각형이 될 거고 그럼 우리의 원은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봤을 때 이 삼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됩니다. 그쵸? 그럼 이 원의 둘레를 구하겠다는 건 사실상 이 원의 중심인 무슨 심을 찾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외심을 찾아서 그의 무슨 지름 길이를 구하겠다? 반지름 길이를 구하겠다는 내용이다. 그치? 자 그럼 우리 생각해보면 평면 좌표에서도 이 한 점으로부터 세 점까지의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 찾는 외접원의 중심 찾는 내용이 있었다. 그치? 그럼 이 문제의 해석도 당연히 두 가지로 들어가지 않을까? 자, 이 외심의 좌표를 P라고 둔다 치고 자, 그 중심의 X좌표를 A, B라고 둔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조건은 선분 P의 길이랑 선분 PB 길이랑 선분 PC 길이가 모조리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되겠다. 그쵸? 자, 근데 길이 표현을 하는 루트가 있을 거니까 이거 다 제곱한 값들도 어떻다 해서 같다고 해서 외심을 찾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무슨 형으로 식을 잡고 이거 무슨 형? 그렇죠. 일반형으로 식을 잡고 여기 있는 세 점을 모조리 뭐 할 수도 있다? 대입해서 그치 A, B, C를 정하면 원의 방정식도 계산이 된다는 얘기는 하겠네.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계산이 좀 더 간단한 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 되겠다. 그치? 막 대입해서 연립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럼 앞으로 1단원에서 우리한테 이런 외심을 찾으라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써도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된다는 생각으로 해석을 해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도 배웠습니다. 세 번째 내용도 알려줄게요. 자, 잘 봅시다. 원의 외심이라는 것은 삼각형에서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 원에 대한 그 내심과 외심의 성질을 좀 얘기를 해보자. 이 원의 중심이랑 원에 있는 점들을 연결했을 때 얘들의 길이가 모조리 같으니까 우리 눈에 무슨 간 삼각형들이 여러 개 보이죠? 이등변 삼각형들이 여러 개 보인다. 그치? 그러면 이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수직 이등분선이지 않을까? 그래서 원의 외심은 이 각변에 수직한 무슨 분선에 이등분선들의 무슨 점이 되는 거냐면 교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우리 수직한 이등분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치?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점을 연결하는 수직 이등분선은 끊임없이 계산을 해왔었으니까 자 그림이 지저분하게 됐네. 예쁘게 좀 그려봅시다. 그래서 외심을 찾을 때 이 외심의 정의에 따라서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아도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삼각형 입장에서 우리의 외심은 여기 있는 선분 AB를 수직하게 이등분하는 이 초록색 직선과 그지? 그 다음에 선분 AC를 다시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이 분홍색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외심은 결국 이 두 개의 직선의 무슨 점에서 생긴다? 교점에서 생기는 거니까 그냥 직선의 방정식 두 개 구해서 교점 찾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왜 열심히 예쁘게 그렸냐면 현재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은 Y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그 수직 이등분선을 찾기가 쉽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중점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X좌표 평균하면 얼마? 0. Y좌표는 당연히 똑같이 얼마? 1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이 0,1을 지나면서 선분 AB에 수직하려면 지금
x축에 수직한 직선의 방정식이 생기니까 얘는 x는 얼마라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생긴다. 그치? 그럼 이 y축에 있으면서 다시 이 분홍색 직선 위에 있는 요 점이 현재 나의 무슨 심이 된다? 외심이 되는 거니까 자 그대로 수직이 드는 점 구해보러 갑시다. 0,2라 그럼 3,5의 중점은 몇 분의 몇 컴마? 2분의 3 컴마 그대로 y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고? 3이 될 거고 그럼 수직의 관계에 있으니까 기울기를 찾아보면 A와 C를 연결한 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이 얼마일 때? 1에서 3까지 가니까 1일 때 y 증가량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는 2분의 4에서 기울기가 얼마로 드러난다? 2로 드러난다. 그럼 이 분홍색 선의 기울기는 곱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이다. 여기 수직이 등분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얼마? 3 이렇게 작성되겠네. 그럼 얘랑 x는 0이랑 연립한 것에 교점좌표가 외심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연립해서 x에 0을 빵 집어넣으면 y좌표는 0, 0 넣으면서 4분의 3 더하기 3이 되니까 4분의 얼마가 될 거고 15. 그치 15가 될 거고 그럼 0,4분의 15라는 점이 현재 나의 외심이 되는 거니까 이 점에서 A랑 B랑 C 셋 중에 한 점까지에 대한 거리만 관찰하면 반지름이 계산이 되는 거다. 그치? 자 어디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해 보입니까? 마음에 드는 거 일단 3,5는 아니겠다. 그치? 자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 사이 거리는 반지름 하는 루트에 x좌표 차이는 얼마가 되고 1 y좌표 차이는 4분의 11이니까 그대로 무엇하겠다? 제곱하겠다. 그럼 얘가 루트에 16분의 자 그대로 얘는 16이 될 거고 121을 더할 거니까 루트에 16분의 137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네. 해서 4분의 루트에 137 나오면 잠깐만 답이 왜 이렇게 어려워? 아, 띠띠 미쳤나 봐. A의 좌표 1,1을 우리 0,1로 평균 구했죠. 왜 그랬을까? A와 C의 중점좌표 구하는 데 있어서 그래 이게 복잡할 리가 없지. 이그 중점좌표가 2분의 3,3이 아니라 1과 3의 평균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2,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도 x-2 플러스 3이 되는 게 맞다. 그렇죠? 그럼 x에 0 집어넣으면 y좌표는 0 넣으면서 플러스 1 더하기 3이니까 그대로 4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0,4가 되는 거니까 이제 반지름 길이는 루트에 여기 1,1 사이 거리 따지면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해서 루트 얼마가 되고 10이 되는 거고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자 둘레 길이는 그렇죠 2루트 18이다 이렇게 계산해도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해서 외심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총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당연히 가장 간단한 방법은 2번과 3번의 영역이 될 거고 나중에 점점 익숙해지면 3번을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알겠죠? 오늘 성질을 알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없으면 이거 외심 구하는 방법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거 말고 이렇게도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 내용 정리를 해놓읍시다. 잠깐만 지금 이면지가 다 털려서 밖에 없을 거야. 그냥 A4는 줄게. 자, 182번 보면 일반형으로 정해져 있는 원의 방정식처럼 생겼는데
얘가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럼 얘를 일단 무슨 형으로 변형을 해야 되고, 그치, 표준형으로 변형을 해야 되고, 그때 오른쪽에 있는 상수값은 반드시 0보다 어때야 됐다? 커야 됐다. 그쵸? 자, 그럼 정리해보면 x에 대한 완전제곱식 만들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얼마 빼주고 마이너스, 그치, 1 빼주고, y에 대한 완전제곱식 만들면 y 마이너스 4의 제곱에서 또다시 얼마 빼면서, 그치, 16 빼면서 남은 상수항 정리해줄 거고, 자, 여기 있는 상수항들 계산해서 우변으로 싹 넘어가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자, 마이너스 k 되고, 그대로 마이너스 7이 남는 거니까 넘어가면서 플러스 7이 만들어지겠다. 그치? 그럼 이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부등식의 해석이니 마이너스 k가 넘어가면 k는 반드시 7보다는 작은 정수가 돼야 되네요.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정수체 k의 최대값을 찾으래요. 당연히 얼마부터 가능하다? 6부터 가능하다. 그쵸? 경계에 등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다음 넘어와서 184번을 봅시다. 자, 우리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저번 시간에 막 열심히 관계식들을 정리해서 푸는 방법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다른 방법도 같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쉽게 찾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일단은 자, 개수적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자. 지금 184번을 보니까 A라는 점은 마이너스 1,0에 자, B라는 점은 2,0에 존재하는데 이 두 개의 점점으로부터 거리비가 2대1인 점 P가 있대요. 여기 어딘가에 P에 X, Y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때 이 AP랑 BP의 길이가 몇 대 몇이 되는 거고? 2대 1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쵸?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2대1에 대한 비율 관계를 자, 등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선분 AP의 길이 대 선분 BP의 길이 B가 2대1 되고 있는 거고. 자, 등식으로 정리하면 2BP가 AP가 된다. 그쵸? 자, 루트 있을 거니까 미리 뭐 하고요? 제곱하고요. 그럼 4BP 제곱이 AP 제곱이다라는 관계식만 정리를 하면 되는 거네. 자, 정리하러 가봅시다. B에서 P까지의 거리 제곱이 x-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하면서 BP 제곱이고 이 값은 좌변에서 4배 되고 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시 A에서 P까지 거리 제곱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계산할 거 좀 계산을 하러 갑시다. 그럼 4의 x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4배니까 마이너스 16x 4, 16 다시 플러스 4y 제곱이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치? 자, 모조리 좌변으로 넘겨주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18x에 자, 상수항 나중에 계산하고 플러스 3y 제곱이 자, 넘어가면서 플러스 그치, 15면 0 되고 3으로 나누어주면서 이 식의 관계가 이렇게 정해지겠네요. 당연히 어떤 도형을 나타내고 원을 나타낸다. 그치? 자, 이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y 제곱 더하기 5는 0 되니까 식을 조리 있게 정리를 해보면 중심이 몇 콤마 몇에 있고 3,0에 있고 반지름이 얼마인 2원이 드러난다. 그치? 자, 보통은 여기까지 해서 문제가 끝이 났는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각 PAB의 크기가 최대가 될 때 성분의 AP 길이를 한번 찾아보래요. 얘는 그럼 각의 크기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니까 좌표평면의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다. 그치? 그럼 3,0이라는 점이 중심이니까 얘보다 오른쪽으로 한 칸 간 점에 원의 중심 현재 3,0이 있는 상태고 나의 반지름은 2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두 칸씩 옮겨가면 어쨌든 B를 담고 있는 형태의 이런 원이 생길 수가 있는 거네. 이렇게. 자, 그럼 이 원은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이 X축에 대해서 위아래로 무슨 성 있게 그려질까? 대칭성 있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 여기까지는 보인다. 그죠? 그럼 언제 각이 최대가 되는지를 볼게요. PAB라는 각의 크기를 보는 거니까 여기 P라는 점이랑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을 연결한 요각을 보는 거고 요각을 세개 하나 A라고 둔다 치면 P의 위치에 따라서 각이 계속 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P가 좀 더 안쪽으로 가게 되면
이 각의 크기는 커지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진다, 그치? 그럼 P가 이렇게 바깥쪽을 뚜두두두 가겠다, 그치? 그럼 P가 바깥쪽을 이렇게 뚜두두두 가다 보면 언제 각의 크기가 최대가 되냐고 물어보는 건데, 자, 언제 최대가 될 것 같아요?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어디쯤에서? 여기 A에서 원에다가 무슨 선을 그은 위치에서? 그렇지. 접선을 긋는 위치에 P라는 점이 정해지게 되면 그때 각이 가장 크게 되겠다, 그치? 이렇게 P가 움직이면서 쭉쭉쭉쭉 각을 만들어내는데 접할 때가 가장 큰 각이 되고 거기를 지나면 또다시 각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네. 알아보겠어. 그럼 여기 있는 이 P라는 점이 자 접선이 그어질 때 접점이기 때문에 자 그 접점이 생길 때 PAB라는 각의 크기는 최대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1절.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이 성분 AP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A에서 P까지의 길이는 접선의 길이가 된다. 그치?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기초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오늘 선생님이 정리하려고 했는데 나와버렸네 문제가. 이렇게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 A가 있고 자 질문부터 해봅시다. 이 A라는 점에서 원밖에 그을 수 있는 원밖에 한 점에서 A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몇 개가 그려질까요? 두 개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접점선이 각각 P랑 Q라고 한다 치면 이 A에서 P까지의 길이를 우리는 접선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길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 접선의 길이는 A에서 P까지 길이랑 A에서 Q까지 길이는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죠. 중요. 어떻게 왜 갑자기는? 같아 보여서? 그건 아니다. 그렇죠. 기본 보조선. 접하는 선이 나와 있고 원을 대상으로 접하는 선이 나와 있으면 원의 어디와 중심과 무슨 점을 이어서 접점을 연결해서 몇 도를 만들 수 있다? 90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선들이 이제 우리가 도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보조선입니다. 보조선을 그려야 조건들이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중심이랑 접점 연결하면 여기도 90도가 될 거고 거기서 원밖에 있는 한 점과 중심을 연결하게 되면 이 직각삼각형 마주보는 게 서로 무슨 동의 관계에 있으니까 합동의 관계에 있으니 얘는 당연히 여기랑 여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치? 그럼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으니까 단연 피타고라스 정리 쓰라는 얘기가 된다.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에다 그걸 적용을 시켜본다 칩시다. 현재 원밖에 있는 한 점 A는 마이너스 몇 콤마 몇이고 1,0이고요. 중심은 몇 콤마 몇에 있는 상태고 3, 그쪽 0이겠죠. 그럼 여기 지금 A에서 이 중심까지의 거리는 X좌표 차를 통해서 얼마? 4가 나오고 원의 반지름은 얼마라고 정해졌습니까? 2라고 정해졌으니까 우리 접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통해서 루트에 16 마이너스 얼마? 4. 그래서 루트 10이니까 몇 루트 몇이 된다?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관찰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끝. 자, 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쌤이랑 지금 원 쪽에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 베이스 한번 정리 쭉 하겠습니다. 찍어도 돼요. 이게 원래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이렇게 식을 계산해서 푸는 방법 말고 원위에 있는 두 개 지름 양끝점을 쉽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 교육과정 전에는 외분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표현 정리가 좀 편했어요. 근데 지금 내분점밖에 없기 때문에 쌤이 그 내분점만을 이용해서 다시 표현을 하나 정리를 해줄게. 아폴로니우스 원의 방정식을 좀 쉽게 구하는 방법들을. 자, 저기 있는 그림을 그대로 하나 더 그려놓고 가볼게요. 자, 여기 A랑 B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비율이 2대 1이 되는 점의 자취를 찾아서 이렇게 원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쵸? 그럼 이 원에
우리가 지름 양극점을 쉽게 찾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P라는 점 중에서 A와 B를 연결하는 선분상에도 점 P가 하나 생길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럼 이 P라는 점은 현재 여전히 A와 B로부터 떨어진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 돼야 되죠? 2대 1이 돼야 된다.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지름 양극점 중에 한 점은 내가 선분의 AB에 2대 1 무슨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분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름 양극점을 할 때 원의 방정식을 정하기가 쉬운 상태였잖아. 맞지? 그럼 여기 반대편에 있는 이 점도 결국 P가 될 거고 이 점 P 또한 A로부터 떨어진 거리 비율은 얼마만큼이 되어야 하고 이만큼이 되어야 하고 B로부터 떨어진 거리 비율은 분명히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1이 되어야 하는 거다.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다시 A라는 점과 B라는 점과 P라는 점 사이의 관계도 이 B라는 점이 A와 P의 특정 내분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가 2대 1이면 비율은 지금 좀 안 맞아 보이긴 한데 여기 남은 길이의 비율은 얼마가 될 거라서 1이 될 거라서 뭐야? 그럼 B라는 점은 A와 이 바깥쪽에 있는 P점에 무슨 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 그렇지. 중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P의 좌표 정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쉽겠다. 그치. 그럼 요 길이만큼 그대로 가서 P의 좌표가 정해지는데 요 길이가 마이너스 2까지가 지금 현재 길이가 얼마라서? 3이라서 여기도 3만큼 더 가면 P의 좌표 몇 콤마 몇이 된다? 5,0이다. 이렇게 길이를 통해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 A가 지금 마이너스 1,0이고요 B라는 점이 지금 2,0이고요 다시 여기 있는 P라는 점이 존재하는데 현재 네가 중점이 되도록 하는 P의 좌표를 구하려면 여기 있는 A와 P의 X좌표의 평균값이 2돼야 된다. 그쵸? 그럼 너네 두 개 더해서 얘 평균의 두 개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될까? 4가 돼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이랑 더해서 4 되는 값은 얼마? 5. 그냥 이렇게 잡을까? AB로 잡을까요? AB로 잡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풀 방정식 2분의 A-1이 분명히 얼마 돼야 된다? 2 된다.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0 플러스 B도 얼마가 돼야 된다? 얘 평균 Y좌표인 0이 된다. 그럼 그대로 B 값은 얼마인 게 정해지고 0인 게 정해지고 A 값은 얼마인 게 정해진다? 5인 게 정해진다 해서 자 B가 다시 중점된다 이용해서 중심좌표의 점이 지름 양대점의 한 점이 5,0이라고 잡아줘도 좋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P가 5,0이라고 여기 P는요? 2대1 내분점입니다. 얘도 2대1 내분점 그걸 쓰면 된다. 그렇죠? A랑 B에 대해서 2대1 내분점 공식 써도 되고 근데 얘는 길이 관찰이 너무나도 편하잖아요. 그치? 아까 전체 길이가 얼마였기 때문에 3D였기 때문에 여기 2대1로 쪼개면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2. 그럼 여기는 그냥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요 점의 좌표는 당연히 몇 콤마 몇이 된다? 1,0이 되겠네. 그럼 이 두 점이 지금 무슨 점이 되는? 양끝점이 되는 원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 중점이 중심이 될 건다. 그래서 중심 3,0 나온 거고 반지름은 2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사실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통해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식으로 정리를 하시거나 그럼 그림 통해서 선생님이랑 구하는 거 연습 하나만 하고 가보죠.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4,0에 있었고 B라는 점은 1,0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고 수치를 조금 예쁘게 만들어야겠네. 자 A라는 점은 마이너스 3,0이라고 두고 B라는 점은 3,0이라고 두고볼게요. 이때 A와 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여전히 이 길이를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치를 찾는다고 합니다. 자, 이 조건을 보니까 일단 무슨 원이라는 건 생각이 들고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건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두 개의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비가 이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럼 원이 생길 건데 그 원은 어디에서 이 P라는 점을 찾기가 가장 쉽냐면 이 직선 AB 위에 선상 위에서 그 두 개의 P점을 찾기가 가장 쉬울 거야. 그럼 첫 번째 점은 A와 B의
내부 쪽에서 이 P라는 점이 하나 생기면서 이 길이 비율이 몇 대 몇 되는 지점도 있을 거고 2대, 그치, 1 되는 지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성분의 바깥쪽에서도 P가 하나 잡히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 A에서 P까지의 거리 비율은 2, 그 다음에 B에서 P까지의 거리 비율은 얼마 되는 위치에? 1 되는 위치에 P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 안쪽이랑 바깥쪽에서 생기는 이 두 점이 현재 내가 그리는 원의 질은 무슨 점이다? 양끝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아보겠어요? 그럼 여기 P 좌표랑 여기 P 좌표 한번 계산을 지금 해볼까요? (0이) 된다, 그쵸? 내분점 공식 굳이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치? 여기 전체 길이가 어차피 얼마이기 때문에 6이기 때문에 그걸 2대1로 나누면 요 길이가 4만큼 됩니다, 그쵸? 그래서 P의 좌표가 1,0로 단순히 나오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2대1이면 여기 나눈 비율이 1짜리가 되는 거니까 이 길이 6만큼 오른쪽으로 더 가서 P의 좌표가 정해진다는 얘기다, 그쵸? 그럼 이 P의 좌표는 B라는 점에서 오른쪽으로만 6칸 갔으니까 몇 칸만 몇이 된다? 그렇죠. 9,0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렇게 얘를 지름 양끝점으로 하는 현재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현재 나의 원의 중심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걸까? 그렇죠. 1,0과 9,0의 평균값이니까 5,0이 될 거고 그럼 반지름 길이는 5,0에서 9,0까지라서 얼마? 4.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도형을 이용해서 x-5의 제곱각이 y제곱은 16 이렇게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도 알겠죠. 자, 이것을 사실 우리가 무슨 원이라고 하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해서 이렇게 지금 2대1의 특정 비율점이 지금 이 AB의 직선상에서 놓이는 두 점이 지금 양끝점이 된다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해놓으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오늘 이제 새로운 내용을 배울 건데 그 내용에 대한 기초 베이스를 조금 정리를 하고 나서 다음 내용들을 쭉쭉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 도형을 이렇게 세 개를 그려놨는데 전부 다 원입니다. 원에 대한 일단 배경 지식을 좀 쌓아보자는 얘기. 용어부터 정리를 해보죠.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일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길이에 도형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도형의 이름 뭘까요? 현이죠. 줄처럼 생겼잖아요. 호는 곡선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자, 그럼 이 현의 길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하던 일이 있었는데 쌤이 원이나 도형을 다룰 때는 기본 보조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 여기서 기본 보조선은 원에서 지금 이 원 중심이랑 원이 있는 점까지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게 반지름으로 유지가 된다, 그치? 그럼 가령 나는 이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의 위치가 지금 가장 핵심의 위치이기 때문에 OA랑 OB를 연결했을 때 분명히 무슨 변삼각형 만들어진다? 이등변삼각형 만들어지면서 자, 수직이 등분선을 그었을 때 어보십시오. 네, 잘했어요. 자, 수직이 등분선을 이렇게 OH를 내려주게 되면 인사하고 가. 아니면 다 테스트 갔으면 됐어. 자, 이렇게 수직이 등분선을 내려주게 되면 여기 무슨 삼각형 만들어지니까?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A에서 전체 B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었다. 그치?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보조선들을 대부분 줍니다. 고등과정에서는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없는 상태니까 스스로 이런 보조선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점들이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다, 같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의 정지니까 원 중심과 원 위에 있는 점들은 연결해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O에서 B까지 길이는 분명히 반지름 R로 정해질 거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O라는 점에서 선분 A, B까지 떨어진 거리를 관찰해야 된다. 그치? 그럼 이 거리가 현재 원 중심 점과
여기는 AB를 쭉 연장하면 선분이 아니라 무슨 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 직선. 그래서 점과 누구 사이의 거리로? 직선 사이의 거리로 관찰되는 길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열심히 배운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가 이제 D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 B에서 H까지 길이는 루트에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R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그 현의 길이는 여기 있는 BH 길이의 몇 배로서 계산을 하겠다? 2배로서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현의 길이는 2루트의 R제곱 마이너스 D제곱 된다는 얘기다. 그렇죠? 이걸 공식처럼 외우자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익히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 자,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하시고요. 괜찮아, 수연아. 영상 찍어놨어. 자, 두 번째로는 우리 풀이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원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점과 원밖에 한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 접선의 길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길이의 관찰에 대해서는 어떤 보조선을 그어야 합니까? 어디랑 어디를 있는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원의 중심과 무슨 점을? 접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가 몇 도라는 거? 90도라는 걸 이용했고 그럼 얘가 90도가 됐을 때 이 A라는 점과 원 중심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문제 조건에서 나올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중심과 이 밖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둔다 치면 여기는 파란색 선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 R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접선 길이 또한 루트에 누구 제곱 마이너스 누구 제곱으로? D 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R 제곱으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관계도 이제 보셔야 되고.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세 번째 걸로 가봅시다. 우리가 삼각형 안에 이렇게 원이 딱 들어맞게 들어있으면 이 원을 삼각형의 무슨 원이라고 불러왔습니까? 그렇죠. 내접원이라고 불러왔죠. 우리가 내접원이 등장했을 때도 쓸 수 있는 관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해도 접하는 부분이 몇 군데나 생기기 때문에 세 군데나 생기기 때문에 이 원 중심과 접점을 연결했을 때는 수직한 원의 반지름 R이 생길 거고 그치? 쌤이 이 수선의 길이는 분명히 어떤 삼각형의 높이로 쓰이기 위해서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여기는 이 내접원의 중심을 쌤이 I라고 표현한다 치면 이 R이라는 길이는 어떤 삼각형의 높이로서 작용할 수 있죠? I, B, C라는 삼각형의 무엇으로 쓸 수 있다? 높이로 쓸 수 있다. 그치? 밑변에다가 수선의 발이 내린 거니까. 그럼 요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이제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표현되고 그 밑변 길이는 A의 대변 길이니까 전체가 스몰 A가 되면 되겠다. 그쵸? 요 삼각형 넓이는 몇 분의 몇 AR? 2분의 1 AR 되고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 오른쪽에도 연결하게 되고 여기도 R이고 얘의 대변 길이는 B의 대변 길이가 스몰 뭐가 될 거고? B가 되면서 이렇게 삼각형 IAC의 넓이도 표현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원 중심이랑 다시 접점을 연결해서 90도 만들면서 여기 반지를 만들면 여기 대변 길이는 C의 대변 길이니까 스몰 C가 되면서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그치 CR이라고 둘 수가 있다. 그치? 근데 이 전체 중합이 전체 삼각형 ABC랑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넓이 ABC가 내접원의 반지름과 삼각형의 둘레를 이용해서 표현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2분의 1 AR 더하기 2분의 1 BR 더하기 2분의 1 CR로 표현되면서 공통인수 2분의 R로 묶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관계가 들어간다. 그래서 필요한 요소는 두 가지였습니다. R은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였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삼각형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둘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레와 내접원의 반지름이 있으면 삼각형의 넓이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조건과
자, 또다시 내용 정리 그대로 하나 더 하면서 한 번에 비우게 할게요. 자, 봅시다. 이 A라는 점 기준으로 현재 여기 접점이 총 3개가 생기는데 여기를 각각 PQR이라는 점이라고 잡으면 분명히 나는 A라는 점에서 원에다가 다시 접선을 몇 개 그는 상황이고 2개 그는 상황이고 그러니 A에서 P까지랑 A에서 Q까지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접선의 길이니까. 그치? 그럼 여기를 X라 두면 여기도 뭐가 되고요? X. 그럼 여기를 Y라고 두면 R에서 C까지도 얼마? Y. 다시 B에서 R까지도 Z면 B에서 P까지도 뭐가 된다? Z가 된다. 이런 관계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나 정리를 쭉 하시고요. 그래서 성질 2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원을 다룰 거니까 원에 대한 그 길이나 이런 넓이 관찰들을 기본 배경 지식으로 해놓고 나서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진도를 나가 봅시다. 열심히 놓고 있다, 그치? 설마 안 찍은 거 아니지? 카드 됐지? 응, 다행이야. 몇 번 날려먹었던 문제 약간 트라우마 같은데. 자, 지워내죠? 자, 그러면 저기 있는 이제 새로운 내용을 좀 봅시다. 우리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못 보고 이와 같이 두 개의 도형의 위치 관계라고 하면 무엇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의 개수에 따라서? 교점의 위치. 오, 그렇죠. 교점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이랑 직선이 가질 수 있는 교점의 형태들을 판단을 해보면 자, 총 몇 가지 분류가 생기냐? 3가지 분류가 생겨요. 일단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쵸? 그다음에 원과 직선이 이렇게 탁 잠시 앉아서 만나다가 떨어진 걸 무엇한다라고 표현하죠? 접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은 무슨 선이 되는 거? 접선이 되겠죠. 그럼 생각해보자. 만나지 않는 것과 접하는 것 중에 특별한 건 누굴까? 접하는 거다. 그치? 얘는 탁 상황이 하나로 정해지는 거잖아. 그치? 만나지 않는 직선들은 딱 여러 개 생길 수 있는데 접하는 건 탁 몇 개로 정해지니까 하나로 정해지니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러 갈 겁니다. 자, 힘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이 몇 개의 교점을 만들 수가 있을까? 이렇게? 2개의 교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위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이 원의 방정식이 분명히 어떤 일반형의 형태나 표준형의 형태로 식이 존재하긴 할 겁니다. 그럼 쌤이 그냥 이 원의 방정식을 하나 주고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두게 될 건데 얘로부터 우리가 그 도형의 교점을 구하려면 두 식을 무슨 립했었다? 연립했었다. 그렇죠? 근데 얘 연립을 해가지고 그럼 무슨 식을 써야 되는데? 판별식을 통해서 근의 개수에 따라서 교점 개수를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mx 플러스는 탁 집어넣고 판별식을 쓰려니까 식이 너무 어때? 복잡하다. 그치?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 중에 0.01%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 안 되면 판별식을 쓸 수 있긴 하지만 거의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직선과 원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래. 자, 지금 원의 위치를 결정짓는 건 원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태풍을 좀 생각해보세요. 쌤이 태풍의 중심이에요. 태풍의 분. 그럼 쌤의 팔 길이가 원의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지? 지금 저기 누구냐? 준혁이랑 쌤은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치? 이유는 뭘까? 반지름보다 그치? 반지름 짧아서. 누구보다 짧아서? 쌤이랑 준혁이 사이의 거리보다 반지름이 짧아서. 그치? 그럼 쌤이 점점 준혁이한테 다가가면 준혁이랑 쌤이 이제 뭐 할 수 있게 되겠지? 닿을 수 있게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원의 위치와 다른 도형들의 만남은 반지름 길이와 원의 크기를 결정짓는 반지름 길이와 그 중심에서 지금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의 대상과의 거리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중심이랑 어디 사이의 거리랑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면 위치 관계를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된 거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현재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만나지 않는 관계가 되려면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쌤이 D라고 표현했을 때 이 D라는 길이랑 원의 반지름 길이를 대수 비교하면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을까?
그치. 그래서 스몰 d가 r보다 크다라고 하면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이해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접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치. d랑 r이 같다라는 조건이 되고, 자, 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왜? 접선은 특별한 관계를 가지니까. 등식이 생겼잖아. 그럼 몇 개로 딱 정해진다는 얘기죠? 하나로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궁금해할 거 아니야, 수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것이 무엇의 표현이냐면 원과 직선이 접할 조건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원과 직선이 접하려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곧 반지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D와 R 사이 대소 비교와 부동관이 바뀌어야겠다, 그렇죠? D랑 R을 비교하면 누가 클까요? 그치, R이 더 큰 관계가 되면 이제 앞으로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나의 원의 방정식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예를 들어서 8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직선이 y는 2x 플러스 k라고 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지금 쌤이랑 분류를 할 거예요. 현재 원의 중심 좌표는 몇 콤마 몇이고 1콤마이고 반지름 좀 깔끔하게 가볼까? 여기 1콤마2를 중심으로 가지면서 반지름이 얼마의 원이 있었는데? 4인 원이 있었어. 근데 현재 나의 직선은 K가 안 정해졌네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 직선이다? 기울기가 얼마로 일정하면서? 2로 일정하면서 무슨 이동하고 있는 관계? 평이동하는 거. 그럼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쭉쭉쭉쭉 직선이 변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 인지를 하자는 거다. 그치? 그럼 얘가 이 원이랑 만날 때도 있고, 접할 때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때도 있겠네?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이렇게 가보자. 여기 있는 이 직선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 하면 그러하기 위한 K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만나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만나는 그림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냈을 때 분명히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무슨 길이를 비교하게 됐고 반지름 길이를 비교하게 됐고, 그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가 여기 있는 반지름 4라는 길이보다는 어때야 할까요? 작아야 되겠다, 그쵸? 그럼 D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원의 중심 좌표는 현재 몇 콤마 몇이고 1콤마이고 이 직선을 방정식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y를 넘겨오면서 2x-y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전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니다. 루트 몇 분의? 5분의 1, 2 집어넣으면 0. 그치? 그러고 절대값 뭐가 남죠? k가 되는 거고, 그럼 이 값이 4랑 비교했을 때 4가 좀 더 어때야? 커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루트 5가 넘어가게 되면 절대값 k가 4루트 5보다 작다라는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 나의 k 값은 마이너스 몇 루트 몇부터? 마이너스 4루트 5부터 어디 사이가 된다? 4루트 5 사이가 된다. 이렇게 k 값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꽤 낮은 위치에 마이너스 4루트 5부터 플러스 4루트 5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원과 만남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직선과 원이 한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엇 할 때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냐면, 그렇죠, 접할 때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K값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또 열심히 식을 만들 필요는 있을까? 없다, 그렇죠? 그럼 D랑 R이랑 어때야 되는 거니까?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방금 우리가 구했던 D가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되니 이 값이 그대로 반지름 얼마나 같다? 4와 같다. 그럼 절대값 K가 4루트 5가 되는 거라서 얼마? 4루트 5랑 마이너스 4루트 5 몇 가지 생긴다? 2가지 생긴다. 그래서 접선 방향이 두 개가 생긴 게 맞죠? 위에서 접할 수도 있고 어디에서 접할 수도 있습니까?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K값이 큰 거는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그럼 위에 있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 플러스 몇 루트면 4루트 5가 되고, 여기 아래쪽에 y는 2x 마이너스 몇 루트면 4루트 5. 그럼 우리가 이 생각해보자. 만나지 않을 때도 열심히 부등식을 풀 필요가 있을까? 없다, 그치? K 값이 지금 y 절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K가 커질수록 직선 위로 갑니까? 아래로 갑니까? 위로 간다, 그치?
그럼 여기 접할 때 K값이 4루트 5인 거랑 마이너스 몇 루트 몇인 게 있으니까 4루트 5인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루트 5와 4루트 5 사이에 있을 때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된 거고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된 거고 그럼 나의 K값이 4루트 5보다 크게 되면 이 직선보다 어디에 그어질 거니까 위에 그어질 거니까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판정할 수 있고 그럼 다시 아래쪽에 있으려면 K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4루트 5가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더 아래쪽에 있는 직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계에는 사실 이 접선의 방정식만 찾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조건과 만나지 않는 조건이 그냥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열심히 부등식을 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의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기록이 됩니다. 알아보겠어요? 자, 요거 연습을 짧게 한번 하고 나서 다음 내용으로 갈 거니까 어디로 오시냐면 75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75쪽에 거기 185번 문제를 푸는 동안 쌤이 뒤쪽에 나오는 내용들 정리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힘이 없어요. 아까는 기울기가 정해진 직선이고 이번에는 기울기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얘는 n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한 정점을 지나죠.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0,1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지금 중심이 4,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제 기울기에 따라서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려질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다. 그쵸? 그럼 얘를 이렇게 그려나갈 때 이 원이랑 직선이 만나기 위한 m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래요. 자,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난다. 그치? 그럼 얘가 회전하다가 딱 무엇하는 상황부터? 접하는 상황부터 무엇하는 상황까지 다시? 접하는 상황까지의 기울기의 지금 경계만 찾으면 자, 여기는 기울기가 양수, 음수? 양수. 얘는 기울기가 양수, 음수? 음수. 이 양수 값부터 지금 무슨 식의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으니까? 식의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으니 기울기는 커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 그치? 그럼 여기 접선의 기울기를 M1, 아래쪽에 접선의 기울기를 M2라 그러면 현재 우리 기울기 M 값은 이 M1보다는 어때야 될까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같아도 만나는 거니까. 그치?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다? M2까지. 그럼 우리의 목표하라는 것은 무슨 선의 기울기 찾으라는 얘기고 접선의 기울기 찾으라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찾을 때 우리가 할 내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와 누구 사이 거리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곧 반지름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그치? R 2가 된다는 이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쵸? 그럼 중심 좌표가 4,1이니까 자, 이거 일반형으로 바꿔서 넘기면 mx-y 플러스 1은 0 맞죠? 정관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루트에 얼마가 되죠? 현재고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 4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4m에 대한 절대값이 남게 되고 이게 곧 반지름 얼마 된다? 2 된다. 자, 넘어가면서 정리하면서 4m의 절대값이 2루트의 n제곱 플러스 1
그럼 여기는 4라는 값은 절대값은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값 성질을 한번 봐야겠네.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랑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그치? 아까 절대값 취해서 곱한 거나 곱해서 절대값 취한 건 크기는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수학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으면 오른쪽에서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다? 왼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럼 얘는 4의 절대값과 M의 절대값의 곱이에요. 그럼 4의 절대값은 어차피 얼마니까? 4니까. 그럼 얘는 4 절대값 M이라고 하고 무방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말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앞으로 쌤은 절대값 안에 어떤 상수가 있으면 다 꺼집어내서 계산을 하는 걸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럼 4랑이랑 약분되면 이 절대값 N 루트에 N제곱 플러스 1 되는 거고 양변 뭐 하면서? 그렇죠. 절대값들로 루트로 있으니까 제곱하고 싶더니 4m의 제곱이 N제곱 플러스 1 되는 거예요. 그럼 3m제곱이 1 되는 거니까 N제곱은 몇 분의 몇이 되면서 3분의 1 되면서 현재 양의 기울기가 얼마 루트 A가 3분의 1 될 거니까 그렇죠. 유리하면 양의 기울기는 몇 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부터 자, 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버전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까지다. 이렇게 범위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한테 만약에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최대랑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요. 최대는 얼마나 되고? 3분의 루트 3. 최소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니 그치. 여전히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도 범위 찾자는 문제랑 틀림이 없다.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보고 1교시 잠깐 쉬었다가 2교시로 넘어가 봅시다. 눈이 점점 힘들어하는 걸 느껴지죠. 이제 세 문제째인데? 세 문제 하고 1교시 끝난다고? 풀이 좀 했죠. 알겠습니다. 봅시다. 이제 이 위치 관계에 따라서 이 원과 직선의 해석을 좀 가져가 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원이 하나일 때 자, 원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자, 16이라고 나와요. 중심 몇 콤마 몇이고? 0,6면 반지름 얼마인? 4. 이런 형태의 원을 무슨 형이라고 부른다? 일반형? 기본형이라고 부른다. 기본형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 기본형의 원을 주고 나서 얘랑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과의 교점 사이 거리를 구하래요. 자, y는 2x 플러스 1을 그리면 여기 지금 절편이 2,1 되면서 기울기가 2인직선이 쭉 그려질 거니까 이 y는 2x 플러스 1이랑 원은 반드시 몇 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죠? 두 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전부터 이런 두 개의 도형이 만나는 교점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교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계산하면 되는 거다. 그렇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를 여기다 넣어서 연립하기에는 식이 너무나도 복잡하다 단단하다. 복잡하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하나를 할 건데 원과 직선의 교점을 구할 일은 앞으로 거의 없을 거야. 다른 방식으로 다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문제를 풀고 있는데 원과 직선을 연립해서 교점을 막 구하고 있다? 잘못 풀고 있다고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교점 구해야 되는 문제도 아주 간혹이 있어. 아주 간혹이야. 얘들이 지금 원하는 건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약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원 입장에서는 무슨 길이라고 본다 그랬지? 현의 길이라고 본다 그랬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현의 길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무슨 삼각형을 만들었더라? 그렇지. 이 이등변 삼각형을 바탕으로 무슨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현의 길이 절반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의 몇 배의 관찰을 하겠다? 2배의 관찰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내용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이제 알겠니? 그러니 이런 보조선들은 문제에서 제시될 일이 없지. 그냥 표현 보자마자 머릿속에 내용이 정리가 하나씩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원의 반지름 길이는 현재 얼마나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점을 구하면 안 돼요. 알겠죠? 교점은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 교점 좌표는 절대 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고도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럼 요사의 거리는 원의 중심 몇 콤마 몇 번? 0,0가. 현재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 있네요. 그렇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얘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 되고 걔랑 0,0 사이의 거리는 루트 몇 분의 5분의 빵빵 집어넣으면 얼마? 1 이렇게 되겠네. 유리하는 항상 마지막에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요 길이가 루트 5분의 1로 등장한 거니까 여기는 형 길이의 절반은 루트에 4, 16 마이너스 몇 분의 몇? 5분의 1로 계산하는 게 맞고, 자, 통분해주면 루트에 5분의 5, 6, 30, 5, 2, 5, 6, 30, 5, 2, 80에다가 1 빼면 89가 되고 79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저분하게나 이렇게 현의 길이가 관찰이 됩니다. 그걸 몇 배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2배 해야 되니 나의 현의 길이는 2루트의 5분의 79가 되고, 그럼 이제 유리화해야겠죠. 79랑 5 곱해서 튀어나올 게 있을까? 없지. 그럼 5분의 면 2루트 열심히 곱셈 하시면 됩니다. 5분 45에 67에 39몇 배 몇이면 395. 쌤 이거 5의 배수라서 왠지 쪼개질 것 같아요. 또 5 곱하기 79 해봤자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여기 어차피 70에서 꺼낼 게 없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의 길이를 관찰할 때는 교점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관찰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 알겠죠? 기본 보조선을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짧게 내용 정리하고 10분 쉬었다가 공부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러한 위치 관계를 활용하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활용하면서 익숙하게 만들어 봅시다. 고생했습니다.